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산적한 갈등을 풀기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 논의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값싼 산삼을 사용해 고가의 산양삼 술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유명 백화점 등에 7천여 병 넘게 유통됐습니다. 사무실 팩스로 들어오는 스팸 광고가 종이와 잉크 낭비는 물론 업무 방해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사이에 흡연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금연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이 1년 만에 만나 대화한 결과인데요. 경남 최대 갈등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이 90분 동안 배석자 없이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처음 나눈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결과에 만족한 듯 표정이 밝았습니다. 잘 풀리도록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일정한 희망을 거기에 제가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양대 단체장 회동의 가장 큰 성과는 학교 급식비 지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측은 협의를 위한 실무진 구성을 즉각 시작했습니다. 급식비 지원에 관한 문제는 내일부터 실무진에서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한다. 이거 실무진은 요 내용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무기구에서는 학교 급식에 대한 도와 시군의 예산 지원, 급식 지원 대상자 등을 논의합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도와 시군비 305억 원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도청의 학교 급식비 감사로 시작된 갈등이 1년을 넘겨 풀릴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산적한 갈등 현안들을 다뤘고 당장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학교 급식비 지원 문제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값싼 삼을 사용해 고가의 산양삼 술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유명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7천여 병이 넘게 유통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서만 키운 이른바 산양삼으로 만들었다는 술 제품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실제 산양삼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짜 제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정한 향토산업 제품인 것처럼 과장된 홍보 문구까지 사용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된 것만 7,300여 병. 특히 원가 10,000원도 하지 않는 두세 뿌리의 삼으로 만든 뒤 공항 면세점과 백화점 등에서 병당 최고 2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모두 1억 2천만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함양경찰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값싼 2, 3년근 삼으로 담근 술을 고급 산양 산삼주라고 속여 판 혐의로 59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5년간 이상 돼야만이 그 정품 산양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제품을 사용해서 주류 제품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 3년간 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정 결과도 그 가짜로 판명이 되고. 해당 업체는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사무실에 둔 팩스 기기가 스팸 광고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차례 들어오는 불필요한 팩스로 종이 낭비와 잉크 낭비에다 업무 방해까지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거래처와의 주문서 등을 팩스로 주고받는 한 제조업체 사무실. 밤사이 들어온 팩스가 대출 상담 광고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스팸 팩스에 업무 지장까지 느낍니다. 해당 금융사의 수신 거부를 말해도 번호를 달리해 들어오기 일쑤. 이 팩스가 누가 오긴 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이 팩스가 들어와요. 예, 그게 우연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황당합니다. 관공서는 더합니다. 창원시청의 한 사무실에서만 스팸 팩스가 하루 10장 안팎이 들어옵니다. 팩스는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와 달리 받는 사람의 종이와 잉크가 쓰입니다. 하루에 매일
사무실 정리하고 갈 때 열 몇 장씩 그냥 종이를 모아가지고 이면지로 활용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50원 안팎의 원치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셈. 시청에 있는 팩스 50여 대 하루 5장만 잡더라도 1년이면 500만 원 정도가 낭비입니다. 신고된 스팸 팩스는 올해 7월까지 3만 9천여 건으로 2012년 급증한 뒤 매년 6만 건 이상이 접수돼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팩스 업체를 통해 손쉽게 다량 발송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웹팩스 원발 신번호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증빙자료 수집 및 색출을 하기 위한 이제 검증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스팸 팩스 발송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아파트 복도나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웃 간에 얼굴 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요. 하지만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4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밀양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야외 쉼터에 금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금연구역을 지정한 금연아파트입니다. 야외 쉼터와 지하주차장, 비상계단과 복도 등 공동공간 40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복도층에서 많이 피우니까 세대 간에 연기가 올라가고 하니까 서로 싫어하는 분들이 많았지. 이걸 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민원이 한 절반 정도 이하로.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아파트 흡연 갈등은 지난 4년 동안 1000여 건에 달했고 계단과 복도나 지하주차장 등 공동공간에서 일어난 흡연 갈등이 10건 중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아파트 지정이 늘고 있지만 주민 자체 운영이다 보니 금연구역을 어겨도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각 개 동앞에 붙이는 현판, 그 정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조례상으로 경기도처럼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님들이 나오셔서 단속을 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달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적용된 아파트는 없습니다. 민원이나 그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연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도에서는 합동단속도 1년에 한 2, 3회씩. 금연아파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두고 주민 간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상남도가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도지사 공인이 복사되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가 작성한 공문입니다. 이 공문엔 홍준표 도지사가 결재했음을 의미하는 전자공인이 찍혀 있는데 조작이 가능합니다. 공인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복사까지 됩니다. 반면 서울시의 공문을 보면 서울시장 전자공인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복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경상남도 조례에는 범죄나 비리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공문서가 발송될 때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건 결제가 되면. 결제가 되면 자동으로 돼요? 네, 되는데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행정자치부의 문서 작성 시스템의 오류로 도지사 전자공인이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경상남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로 비위 행위를 저지르다 형사 적발된 건수는 21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맹곤 김해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에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기존 화폐 전시관을 5배가량 확장하고 콘텐츠도 대폭 보강해 재개관했습니다. 화폐 전시관에는 730여 점에 달하는 국내외 고화폐와 기념화폐 등이 전시되며 화폐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무료로 운영됩니다. 발전 가능성이 큰 경남 지역 작가를 발굴해 후원하는 메디치상 3번째 시상식이 오늘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제3회 메디치상에는 통영의 장치길 화가가 선정됐고 배달래, 백종기, 최대선 작가가 우수 미술가상에 선정됐습니다. 메디치상은 지역 작가를 발굴해 후원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2013년 1회 수상자를 배출한 이후 올해 3번째 시상을 맞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